네,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기자님. 네, 제가 준비한 픽은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SNS에서 바로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중국에서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오늘 키워드는 바이란입니다. 바이란, 저는 바이두는 많이 들어봤지만 네. 바이란은 좀 생소하네요. 네, 그럴 만한 게요. 일종의 이게 신조어거든요. 좋지 네. 않은 상황에서 아예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데 자,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포기해버리는 것이라 뭘까요? 네. 자, 바로 이런 게 바이란이라고 합니다. 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干嘛？赚钱啊，赚钱干嘛？买房啊。买房干嘛？ 아, 다 하기 싫다. 그렇죠. 7:50了，那大家去不去刷菜？这个去了你也不 기숙사 같아요. 학생들이겠죠. 以为也见能找到 학교도 가기 싫다. 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요. 자, 바이란을 검색하면 수많은 게시물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신세를 한탄하는 저런 자주 섞인 표현이나 심지어 일부러 저렇게 물에 빠지는 아이고야. 등 이 자신을 학대하는 저런 모습들. 아. 자, 특히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이 자포자기한 느낌의 영상이 많은데요. 바이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那 네. 个搜索了它市场嘛，其实就是招工点嘛，看到没有，都在地上，每天都看有人就睡在屋檐下面啊。 아, 저렇게 청년들이 길에 누워 있는 거군요. 일자리를 工 찾지 厂也不是那么 못해서. 好找的， 그렇죠 现在。一天赚的钱还不够交房租，现在食品店实在是太不好干了。刚刚我的情绪非常糟糕，崩溃的那种，特别的痛苦。为什么会这么痛苦？为什么会这样？我的人生不应该会是这样子。 아, 그러니까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씁쓸한 신조어네요. 저는 영상 보면서 누워 있는 걸 보니까 예전에 왜 탕핑족도 생각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탕핑족 하면 이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마도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꽃무늬 티셔츠를 입고 사람이 비스듬하게 저렇게 가만히 네. 누워있는 모습. 저게 대표적인 탕핑족 이미지죠? 맞아요. 이 사진도 기억나고 이 사진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다 포기한 모습들. 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바이란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이 특징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산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어차피 빨리 가봐야 젖을 거 그냥 비를 죄다 맞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들 바로 탕핑족의 무력감 훨씬 더 더한 모습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력감이 더해진 것이다. 비를 피할 의지조차 없을 정도로. 예, 중국 말 중에 파관 파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깨진 항아리를 더 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네. 바이란이 아마 비슷한 유사한 의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 그대로 자포자기인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탕핑족 하면은 우리나라의 M4 세대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었죠. 네. 근데 이제 중국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고 그리고 뭐 결혼이나 취업 같은 걸 포기하는 그런 이제 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 탕핑족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세계은행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5%에서 2.8% 거의 반토막으로 낮췄습니다. 뚝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는 뭐 탕핑족에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경제가 발전할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정부는 계속적으로 봉쇄 정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이제 무력감에다 네. 패배감까지 합쳐져서 이제 바이란족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조적인 단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이 진짜 심각한 게 우리나라도 물론 문제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지난 7월 같은 경우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9.9%. 그 얘기는 5명 중에 1명의 청년이 실업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절약하는 팁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들이 점점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 돈으로 2만 원, 한 100위안 정도로 한 달 살기, 또 10위안 2천 원 정도로 저녁, 그리고 빵을 살 때도 1위안 200원짜리 빵가게를 찾는 모습, 그리고 적은 쌀의 이 양으로 이 배불리 먹는 요리법 같은 게 나오면서 네. 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청년들이 하기보다는 소비를 극도로 줄이면서 이 절약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왜 우리나라도 최근 냉장고 파먹기다라고 해서 외식비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냉장고 안에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사실
사실 중국 청년들은 중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행운을 타고났지만 가장 불행한 세대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이 잘할 때는 소황제로 불리면서 가정 교육에 맞아요. 대한 교육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랐지만 그리고 나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라든지 집 한 채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청년들이 곧 미래의 성장 동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요. 이러들의 자포자기가 길어지고 커진다면 이건 중국 전체의 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덴마크에서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엔 유럽 덴마크네요. 네, 바로 덴마크 밍크 총선입니다. 밍크, 제가 아는 밍크는 그 동물 밍크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이 덴마크의 프레덱슨 총리가 이제 7개월을 더 앞당겨서 11월 1일에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밍크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덴마크 총선은 원래 내년 5월 예정이었는데요. 11월 1일에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덴마크 집권 여당이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갑자기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바로 밍크 살처분 파문 때문입니다. 네, 대체 무슨 영문인지 덴마크 국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밍크 살처분. She got a lot of heat from different places in Denmark for making this decision of the mass killing of the minks. It'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people think that she has too much power because she made a mistake. 덴마크는 밍크 사육을 하는 농가가 많은데요. 그렇군요. 지난 2020년 11월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밍크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죠. 프레데릭슨 총리는 덴마크 전역에 밍크 살처분 지시를 내렸고 당시 약 1,500만 마리의 밍크가 살처분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덴마크의 밍크 농장들이 초토화됐는데 한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농장에서도 키우던 밍크 4,500마리를 모두 It's 잃었죠. very painful every day. Come home and see this standing here empty. It's like screaming. So it's been almost my whole adult life. So it's yeah. It's not easy to describe. It's like. 코로나 기간 덴마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동안 덴마크 의회에서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이 밍크 살처분 명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고 그 결과가 지난 6월에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근데 결과를 봤더니 이 감염되었었던 이제 농장의 밍크만 살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먼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농장의 밍크까지 다 살처분하라고 지시한 게 문제였다라고 드러난 거죠. 네네. 그래서 야당도 물론이고 프레데릭센 정부를 지지한 동맹 정당 내에서도 이 총리의 과도한 대응, 그러니까 권력 남용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에는 이제 5일 지난 현지 시각으로 5일 프레데릭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살처분한 밍크를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밍크를 묻을 때 1m로 너무 얕게 묻었기 때문에 이게 썩으면서 다시 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 갖고 이것을 다시 판에서 소각 처리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고 또 이 네. 묻은 곳에서는 또 일부에는 식수가 오염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갖고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군요. 네, 한편으로는 이 프레데릭센 총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코로나19가 처음 퍼졌을 때는 이 과감한 대응으로 잘 대응했다, 이렇게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받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물론 뭐 밍크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뭐 집단으로 이렇게 살처분했다는 거, 이건 물론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지금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시기는 지금이랑 달랐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덴마크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통신원이 직접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Who cares about the mink? Yeah, she did. She did. And that was stupid. Well, I think it definitely probably has an impact on the election. But, and it was, in my personal opinion, it was a bit messy. Everything was a bit messy. It's the worst time because of all this of Putin and the increasing of the prices. So there's no actually work from the politicians right now. 의견들이 다양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밍크 문제가 총리 퇴진 압박까지 이제 커진 데는 덴마크 내 많은 밍크 농가 그리고 산업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덴마크가 밍크 모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세계 밍크 모피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저 살처분 사건 이후에 이제 덴마크 인구가 550만 명인데 일자리가 5,000개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좀 있었겠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저는 방금 봤습니다만 또 저런 그 밍크가 무슨 문제냐 하는 여론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덴마크는 40년 만에 지금 10%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얼마 전에 덴마크 인근 발트해에서 가스프롬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갔거든요. 네. 겨울을 나야 되는데 2년 전에 살처분한 밍크 문제로 이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좀 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밍크 살처분으로 인해 치러지게 된 덴마크 조기 총선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